하려고 계속 외치고 있죠. 영장 기각 탄핵 무효.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신고를 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앞쪽에 틀어주세요.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 앞쪽으로 처음부터 다시 돌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영장 기각 탄핵 무효.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집회신고를 내서 강력하게 저항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목사님께서도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사 제가 아까 보내드린 것 중에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관련돼서 요거 말고 이석기 판례를 참고해서 이거 띄워주세요. 이석기 판례를 참고해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마치 서부지법 사태를 뒤에서 사주한 것처럼 나 저거 보고 제가 85년도에 그때 군사 정부 시절에 민주화 시절이 아니잖아요. 노동운동하다가 김문서랑 같이 감옥을 갔잖아요. 그 답답한 게 요새 그래요. 2025년에 아니 이석기 언제 전광훈 목사님이 평택 그 유류 저장소를 습격하고 마르크스 레닌을 존중하고 이런 얘기 했나요? 이석기 판례를 참고해서 전광훈 혐의를 들여다본다는 경찰들의 저걸 보니까 정말로 경찰이 저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실제로 MBN 기자가 쓴 건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만약 경찰이 저렇게 썼다면은 나는 저거는 경찰들이 국민들의 어떤 그 민주적인 어떤 시민의 권리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사냥개에 불과한 거죠. 나는 이석기 판례하고 전광훈 혐의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저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헌법재판소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국수본들이 모든 민주주의가 절차법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저런 행위를 하는 것 저런 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우리는 그 법적 처벌을 갖다 대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근데 혹시 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 법적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음모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요 전에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저도 그 광화문에서 마이크 잡았다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긴장을 하면서 어떤 이런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저 말씀드릴게요. 저 이석기 판례 참고에 전광훈 혐의 들여다보는 중 지금 타이틀을 보면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석기 판례를 제대로 보면은 내란 선동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석기 판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2014년에 2013년에 그 이석기 내란 선동 음모 그 사건 때 제가 직접 현직에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수원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이석기 그 검찰 측 증인으로 가가지고 직접 이석기를 바로 옆에 1m 옆에 두고 제가 그 이석기 변호인 측하고 낱낱이 무려 3시간 반을 냈습니다. 제가 증인을. 그 제가 가서 중간에 그 휴정을 좀 제가 신청을 했죠. 집중이 떨어지니까 그 정도인데 그래서 3시간 반 동안 이석기 변호인 측 이제 검사 측하고도 이제 신문을 하고 변호인 반대 신문에 제가 낱낱이 제가 다 했는데 그래서 실제 1심 때 징역 12년을 받았어요. 내란 음모,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이 다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2년을 받았는데 당시 1심 그 판결문 안에 보면은 유죄의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 형사재판의 그 판결을 보면 거기 보면 왜 유죄가 됐냐 하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거 보면 두 번째 증인 유동률의 법정 증언이라고 딱 나와 있어요. 증거가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제가 증인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재판부가 제 증인의 이런 증언을 인정하면 배척되는 겁니다. 그건 판결은 안 나오는데
한 78명 정도가 당시에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는데 유죄 증 판결문에 그 유죄 증거로 채택된 것은 몇 명 안 됩니다. 거기에 법정 증인 유동열에 증인이라고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압니다. 근데 2심 때 내란 음모죄가 무죄가 해가지고 징역 9년을 받았어요. 이게 1심 때는 징역 12년, 2심 때 내란 선동죄만 인정해서 징역 9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징역 9년이 내란 선동죄로 이 새끼가 받은 건데 그 아마 1년 5개월 전에 만기 전에 가석방됐어요. 맞습니다. 예. 2021년에 가석방됐죠. 가석방된 사태가 있는데 이 사건인데 이때 이석기가 내란 선동죄 인정된 것은 뭐냐면은 내란 국헌문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조직원들을 갖다 귀합을 했고 총 출동령을 내려서 서울 마포에서 132여 명이 2014년에 모여가지고 자 평택에 LNG 또는 말이죠 KT 분당의 KT 지사를 갖다 태우고 송전선을 자르고 구체적인 내란 실행을 예비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내란 선동죄가 인정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광훈 목사를 대변하고 자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은 자 전광훈 목사가 대한민국을 뒤집을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어야 돼. 예, 내란죄는 목적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구체적인 폭동을 계획하고 지시할 그러한 것이 없거든요. 자, 아까 말했지만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그 1월 17일 날 제가 이 방송에 나왔을 때 네. 바로 제 옆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로 평화적 시위를 해야 된다. 제 귀로 들었어요. 절대로 경찰 지시의 안내에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비폭력 평화를 외쳤는데 무슨 서부지법에서 일부 쉽게 말하면 분노한 국민들이 저희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전광훈 목사하고 연결시켜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한다. 정말 이것은 이게 제대로 된 경찰이라면 여기 이석기 판례를 참고하면은 내란 선동죄의 구속 요건을 하나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냥 검토하다가 기각시키고 전광훈 목사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발인 조사 받고 아니 왜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근데 직접 소환을 한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아니 범죄 혐의가 있고 범죄 혐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모호할 땐 불러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명확하게 이석기 판례를 참고를 제대로 한다면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죄의 구속 요건으로 이석기 판례에서 제시한 내용에 하나도 충족을 안 시킨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거 그냥 각하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